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럼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과연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딸을 이뻐해서 지금 후계자로 공식화시키는 것인가? 안 그럼 정말로 첫째 우리가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장남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가?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시절부터 별에 빗대가지고 뭔가 이 계몽군주, 북한의 인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어린 계몽군주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이 김주혜는 특별 대우 또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때? 딱 보기에 지금 뭔가 새별이 된다. 네.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거 시키려고요?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 시키려고요? 그렇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제일 놀랐어요. 왜요? 어찌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와서 네. 맞아요. 북한 사진 중에서 지도자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더 크게 부각되는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저는 김정은이 뭐가 그렇게 사실은 급해서 그런지 사실 나이도 어리잖아요. 주혜도 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은도 저보다도 어린데 뭐가 이리 급해가지고 김정은이. 이런 후계자를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럼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과연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딸을 이뻐해서 지금 후계자로 공식화시키는 것인가? 안 그럼 정말로 첫째 우리가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장남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가? 뭔가 아픈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정말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짜잔 공개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한 모든 게 지금 뭔가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 것 없어. 맞아요.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이 사진이 권력 구도를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경찰 위성을 성공한 날 경축연 장소 사진인데 주혜가 일단 리설주보다 엄마보다 아빠인 김정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앉았다. 아니 심지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가운데. 예. 와. 담배도 라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와요. 김정은은 뭐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엄청 신나 있는 약간 취하신 거 같고. 와인도 한 잔 있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김정은의 위치를 보면 좌덕훈 우주혜.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더 넓게 보면 대박이다. 김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때 김여정과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권력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그때 김여정을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그랬던 김여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밀려도 한참 밀려있다. 주혜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김여정의 위치와 김여정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든 게 명백히 사실이 됐죠. 그러네요. 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 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과 간부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는데 같이 듣네요. 주혜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진은 저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그래서 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밑밥 작업을 깔고 있고 또 영향력을 키워주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진 정말 일단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 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란 말이죠. 네. 근데 군사 위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목숨 걸고 있는 게 핵무기잖아요. 그것의 완성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핵탄두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바로 이제 발사체였어요. 미사일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윤이 되어줄 정찰 위성. 그러니까 결국은 정찰 위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까요? 완성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축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에 김주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저 그냥 뭐 아빠는 행사에 딸이 따라 나오는 정도는 분명히 아닌 거고. 그렇죠. 이거 뭐 정권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있으면 인민회의 나오겠네.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연설하겠어요. 옛날 같은 우스갯소리인데 김진 기자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 무섭잖아.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주혜를 후계자로 북한도 염두하고 있거나 주혜 앞에 이전에 아무도 없거나. 첫째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가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소설을 쓸 수 있다. 맞지? 아침 드라마 쓰는 거예요 지금. 김주의 마지설, 첫째 설입니다. 설. 서울이죠.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뒤에 앞에 오빠가 있다고 제가 이만가에서 제가 분명 그때 맞아요. 얼굴 가리고 그래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오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김정은 가게도 전주 김씨 족보를 들고 왔어요. 전주 김씨 맞지? 전주 김씨. 전주 김씨예요. 자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가 있죠. 이게 2017년도에 이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09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는 2009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2010년생 장남이 있다. 그리고 2013년생 둘째 김주혜가 있다. 그리고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생 셋째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맞아요. 저도. 일단 객관적으로 나온 이 자료만 보면은 분명히 후계자가 맞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첫째가 없고 둘째로 알려진 김주혜가 마지가 아닌가라는 설이 나오고 허리 또 있어요. 하나가. 이 처음에 김주의 마지설이 진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썬킴 교수님처럼 정말 저희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주의 마지설이 다시 재부상하고 있는데 마지라고 해서 후계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마지설의 핵심은 김정은도 마지가 아니었는데 후계자가 됐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둘째고 첫째는 주애다. 아하. 주애는 후계자가 비록 아니지만 첫째, 장녀에 대한 대우로서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이 데리고 다니고 조선의 샛별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다. 라는 마지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다시 뜨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후계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주애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마지설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 마지설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 김주의 마지설이 왜 부상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김주애가 장녀일 경우에 북한의 4대 세습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측면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혹은 카메오설이라든지 후계자설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하나하나를 파헤쳐 볼 텐데 과연 정말로 주애가 장녀일까요? 이 김정은의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김주애라고 불리는 그 딸 밑에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나 그 성별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 얘기 못 들었대요. Beginning of September 2013 when we first that's where we saw her and we spent the 우리는 weekend. 2013년 9월 초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의 딸을 안아보고 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스위스 그 유학 시절 단짝 친구도 단짝 친구, 네, 그렇고 그리고 그 로드먼 매니저 그분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뭐 아들의 실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2013년에 루드먼이 그 김정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거니까 그때 첫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3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 전 친구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를 밝히면서 이미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그러네. 아니 짭짤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이 김정은의 자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초특급 비밀 사항입니다. 누구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래 이 리만갑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센 사람이 첫째입니다. 센 사람. 이것도 얘기. 본인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왜 그렇게 떠요, 근데? 무섭게. 공부할 티 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연구했네. 야, 근데 이제 주에 맞이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이 첫째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장남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합리적 판단은 뭐냐면 정말로 첫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앞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 안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진짜 신비감으로 간다면 혹시라도 이 아들만큼은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김정은처럼 비밀로 감춰놓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요 정도 상상 말고는. 아니면 이미 유학을 가 있거나. 가서 평범하게 묻혀서. 사실 이제 이게 북한이 과연 김정은의 후계자, 어린 자녀들을 100% 다 공개를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좀 의문이긴 해요. 미스테리일 수도 있고. 이 또한 북한이 고도의 어떤 역정보를 흘린 걸 수 있고 진짜 정보는 숨겨놨을 수가 있다. 우리가 황장엽 노동당 비서하면 북한의 최고위급 탈북 망명을 한 분인데 그렇죠. 황장엽 비서조차도 우리 정보당국에 얘기할 때 김정은, 김정남, 김여정이 스위스에 유학한다? 이런 걸 몰랐어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김정은, 김정남의 유학 얘기를 우리 정보당국에서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공화국에서 어떻게 그 후계자 수령의 아들을 해외 유학을 시키냐. 김일성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이런 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제약되는 점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실 그걸 100% 신뢰할 수는 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밌죠?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의견들, 북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다수의 북한 전문가가 주해가 첫째일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은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김주해가 맞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분명 정보 당국 간에 뭔가 좀 확인 절차가 분명히 더 있지 않았겠냐. 왜냐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이제 뒤집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정보니까 보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좀 혼란스러운 증언 아닌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2017년도 첫째 자녀 장남설 판단에 참여했던 국정원 관계자가 최근에 말을 바꿨어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동네엔 그런 사람 많어.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아닌가 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한 사람 자체가 말할 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은 김정은 첫째가 장남이란 건 그럼 약간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아니면 역으로 잘못 들린 걸 들었던지죠. 그렇죠. 왜냐면 역으로. 정보를 한 사람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아니라고. 이 주해가 사실은 맞이 아니야? 라는 주해 맞이설에 힘을 실어줄 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데 결정타는 이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주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그 장면. 바로 지난해 11월 18일 주해 첫 데뷔 무대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해 뒤에 있는 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뭐야 이게. 시험 발사 현장에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진짜 안 어울리는 그림이네요. 안 어울리는 사진만 그림이죠. 봤을 때는 완벽한 부녀 사진. 바닷가 거닐고 있는 데 미사일.
퓰리처상 수상장을 받지만 야. 주의 이런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주의 신발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사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어야 하는데 우리 매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매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을 저 흰색 패딩을 입고 나온 주애로 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저 장면이 평양 순안공항 비행장 활주로기 때문에 이제 민항기가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저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만 해도 후계자 이런 거는 뭐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딸바보 아버지의 그냥 행동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저 미사일을 쏜 다음에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세대의 어떤 대표 주자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정도로만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 그때 했었죠. 저 좀 그로테스크 하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요. 그 10살짜리가 뭐 바비 인형이나 그렇지. 꼽장난을 가지고 놀아야지 저 거대한 미사일에 나타난다는 게 그로테스크 하거든요. 사실 이상하고 괴상한데. 근데 주애를 봤을 때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게 과거에 김여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평양 공주,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딸, 공주라고 표현을 했지 그 사람한테 이런 존칭을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고작 10살 난 애를 저런 미사일 그런 거 보여주고 존경하는까지 표시했다는 건 정말 그냥 딸로 본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의 이미지를 새기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지금 살인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대화를 할지 저거 궁금해요. 아니 애한테 말이 돼? 야 이거 한 방이면 10만 명이 죽을 수 있어. 50만 명이 한 방에 날아가. 와 이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게 주애가 등장함으로써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나올 그 첫째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도입부를 만드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이른바 까메오 소리예요. 그렇죠. 진짜는 따로 있고 주애는 까메오다.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도 사실 아니 후계자는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나 한켠에 있어. 더 많거든요. 첫째 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네.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어디론가 지금 유학을 보내서 후계 구도를 만들고 있고 후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정말 그냥 주애는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김여정처럼 우리 오빠를 이렇게 잘 부양하는 약간 그 미니 시리즈 포맷 아닙니까? 아니 약간 왜냐면 나는 최희 씨 의견에 좀 동감하자면 아빠가 겪어봤어요 유학 생활을. 아빠가 겪었어. 이거는 분명히 유학을 가서 세계를 보고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와야 내가 통치를 할 수 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막장 드라마 살짝 한 스푼 넣으면 좋아요. 첫째 아들이 혼외자다. 막장으로 이제 출생의 비밀까지 갔습니다. 아니 짭정은 씨 속 시원하게 진짜 아들 있는지 아닌지 그래. 공개 좀 해주세요. 이제 좀 털어놓을 때 됐는데. 사실은 아들을 공개하려고 했었습니다. 있긴 있구나. 하지만 주애를 먼저 공개한 뒤 이 남조선에서 아빠 닮았다고 약 올리는 바람에 아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 한다. 외탁이길 바랬으나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장남이 있을 것이다. 그래. 그런데 혼외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너무 나가긴 했는데 지금부터 또 아침 드라마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드라마 저 존경해요, 진짜. 리설주와 김정은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처음 등장한 것이 2012년 7월이었어요. 2012년. 근데 지금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첫째가 2010년도에 그러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2010년도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012년도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리설주가 북한 매체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010년도에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출산을 했겠죠. 이거는 출산한 이후의 모습이고. 야 그래도 말도 안 돼. 산후조리를 저렇게 잘했다고 금방 붓기가 빠졌다고?
등골에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2010년도에 출산했다 그러면은 1월이든지 정말 정초에 출산했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막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한 직후에 여인을 바로 무대에 올렸다. 산후조리도 안 하고.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거는 좀 오만 게 그래도 백 대통령에 이제 지도자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뭐 노래 시킨다고 무대에 말이 안 되죠. 서울까, 북한이? 근데 이 앞선 공연들도 있습니다. 앞선 공연은 뭐냐면은 2010년도 5월 러시아와의 합동 공연, 또 2010년도 2월 태양절 공연인데 네? 메인도 아니고 저 뒤에 합창단이야? 단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공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절 음악회 무대에도 선 리설주인데 잠깐만, 그럼 언제 출산을 한 거예요? 2010년에 출산을 했으면. 궁금한 게 2009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메인도 아니고 그치. 합창단원 사이에 껴서 맞아요. 2010년도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1월이에요, 1월. 1월에 갓 출산한 여인을 지금 무대에 세웠다? 그건 좀 산후조리도 안 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거죠. 아직 뼈도 안 아니, 붙었을 텐데. 북한 예술단은 그냥 뭐 연습을 10시간 넘게씩 매일 하는데 저 합창단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기를 낳은 산모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메인 롤도 아니고 합창단이니까 원오버 합창단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존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을 저기다가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막장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갓 출산을 한 여인을 무대에 세울 리는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010년생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리설주가 나온 게 아니라 제2의 여인이 있다 이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보내자. 이거는 반박, 공식 반박. 이거 왜냐면 듣다 보니까 또 혹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아, 우린 이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들어봐. 보세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언제 결혼했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강권으로 2009년도에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해서 2009년 결혼설은 정설로 지금 풀이되고 있어요. 전해지기에 따르면 리설주가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서 데뷔하기 전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에 한동안 5월 공연까지만 있고 2011년 공연이잖아요. 그 이후에 리설주가 공연한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어쩌면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기를 출산을 하면 보통 15kg에서 17, 18kg 이렇게 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출산 전과 출산 후가 5월 공연이 있었고 또 11월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텀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의 또 음모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혹시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어서 이게 또 저기로 가는 거야. 며느리로. 너 걔는 안 돼. 너 결혼해. 다른 사람하고. 그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너무 괜찮아서 결혼한 거죠. 이 아침 드라마의 힘이야. 너무 재밌어. 아니 그래서 짧게 정리해봐요. 그래서 이설주가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에 짧게 공연을 한복 입고 했을 수는 있겠다. 아니에요. 저 몸은 임신한 몸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 시대의 리설주의 인기는 평양의 모든 남자들의 그 관심을 온몸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요? 리설주가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와이프를
저렇게 그렇지. 내세운다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궁금해서 그런데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애도 알아서 있는데 결혼을 지금 몇 번 시키는 겁니까? 어? 지금 짭정은이 역대급으로 애드립하기 힘든 지금 소재에 걸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순간순간 바뀌니까. 그러니까 2012년 7월에 이설주가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나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 출산 과정이나 임신 과정 이런 걸 다 배부른 거 그대로 나오고 이랬으니까 추적을 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썬킹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는 임신을 했어야 되는데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능력이나 정보로는.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주목받던 입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출산을 했다 그래도 딱한 지 가능성은 사실 2009년에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때 결혼한 게 맞죠. 완전히 뭐 최고 지도자의 또는 후계자의 부인이 됐다 이건 뭐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설주가 나는 계속 활동을 좀 그래도 무대에 서고 싶다 이랬으면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정확히 아이를 언제 낳았냐 이거는 우리가 사실 추적 불가고 김주혜는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DNA 힘을 딱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다른 글쎄 3명이라면 다른 2명은 여전히 우리가 의문부호가 남아있죠. 그리고 사실 혼외자의 오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계자의 영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와이프를 등장을 안 시켰고 이렇게 베일에 쌓여서 김정일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배다른 오빠가 수령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우상화시키겠죠. 그렇게 되지 사실은 이미 리설주와 김정은이가 부부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혼외자의 아들이 나중에 후계자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김정은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김정은 자체가 그런데 김정일은 절대로 펄스 레이디를 공개를 안 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공개한 상태에서 혼외자가 이제 나중에 후계자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허점이 없어야 되는 그리고 아주 깨끗해야 되는 그런 수령의 이미지에 바람 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썬킹 교수님 말대로 만약에 이 김정은의 첫째 아들이 리설주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불씨를 살려내고 있구나.